안녕하세요. 메이컬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25번을 해설해 보겠습니다. 이번 25번은 다른 공개 도면 공식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해설을 잘 들어서 실수가 없도록 모델링 해주세요. 보통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해설을 할 때는 가상치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19번 이후 도면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가 직접 만든 가상치수를 이용해 해설을 했었죠. 가상치수를 이용했지만 그 치수로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실제 시험에서 변경된 치수가 나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번처럼 공차 부분의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스텝 3 공차 확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준비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포스텝 도면 분석 공식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스텝 1 스케치할 도면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부품 1번하고 2번하고 조립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요 도형하고요. 여기 있는 요 슬롯이 지금 조립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스케치를 평면도를 그리고 난 다음에요. 두 개 다 부품 1번, 2번 모두 평면도를 그려서 이렇게 돌출을 시켜주시면 되는 형상이죠. 그래서 스텝 1 스케치할 도면 선택은 둘 다 평면도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2 스케치 원점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조립 부분이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슬롯의 중심점 또는 원의 원점을 스케치 원점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원점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3 공차 확정입니다. 자, 공차 A 여기 있죠. 자, 이 A는 여기 있는 파이 27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요 27보다 A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27 빼기 1 해서 26mm를 주는 게 일반적인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모델은 27을 동일하게 줘야 됩니다. 26 주시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은 공차 B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여기 원, 지금 호죠. 호. 여기는 이제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파이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 4보다는 부품 1번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파이 3으로 주는데요. 이미 여기서 파이 3을 주면은 공차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얘가 이제 여기 원이나 호의 특징에 반영되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 A의 공차가 1mm, 26mm 들어가 버리면은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mm인데 그거보다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mm보다 더 커버리면 바로 탈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면만 보고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 모델링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스텝 4 도형 분석이 되겠습니다. 도형은 비교적 평이하고 도형수도 작은 편입니다. 자, 부품 1번은 여기 슬롯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 두 개를 그리시면 되고요. 부품 2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안쪽에 원 3개, 자, 제일 안쪽에 있는 애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애는 이 부분을 해당합니다. 여기 큰 원은 여기 바깥쪽에 있는 얘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에 사각형은 이제 여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 3개와 사각형 1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참고해야 될 사항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슬롯 모양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 있냐면은 이쪽으로 가 있어요. 요대로 그리시면은 얘가 Y축 방향으로 슬롯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 X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스케치를 그리실 때 여기 있는 슬롯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그려서 스케치를 하고 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도면 분석 공식을 마치고 퓨전을 열어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럼 퓨전을 열어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 구성 요소 오른쪽 마우스 클릭 새 구성 요소로 1번, 2번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1번을 그릴 거기 때문에 1번 구성 요소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평면도를 그린다고 그랬습니다. 스케치 작성, 뷰큐브에서 평면도 선택, 나와 있는 평면을 클릭을 해서 모델링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스케치 원점에 그리는 게 이제 여기 원하고 슬롯의 중심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작성해서 일단은 중심 대 중심 슬롯을 주시고요. 얘는 아래 위로 긴 거지만 얘는 좌우로 긴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먼저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서요. 구속 조건에서 중간점을 이용해서 이 라인의 중간점과 스케치 중심점하고 이렇게 맞춥니다. 위치는 고정이 됐고요. 다음에 이제 크기를 고정을 해야 되겠죠. 스케치 치수 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가로 길이가 21mm인데 여기가 21mm가 아니라 바깥쪽에서 바깥쪽까지가 21mm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21mm 전체 길이에서 여기가 반지름이, 여기가 지름이 6mm니까 3mm, 3mm 들어가 있죠. 21mm 빼기 6 해주시면은 이렇게 15mm가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럼 여기 있는 그대로 21mm를 주려면은요. 여기서 치수를 주실 때 스케치 치수에서 이 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때는 빈 곳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원호 접선 선택, 자, 얘를 주셔서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X자 보이시죠? 자, 여기 X에서 이쪽 X까지 선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21mm 이렇게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개 중에서 편한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mm가 있으니까 자, 위에서 아래까지 여기가 6mm 이렇게 해주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거는 끝났고요. 일단은 여기 이제 원 두 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작성해서 중심 지름원 주셔서 여기서 하나, 둘, 자,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점에서 그랬기 때문에 위치는 고정, 크기를 맞추겠습니다. 작성해서 스케치 치수 주시고요. 안쪽에 있는 요 원은 밑에 있는 요거 파이 23을 뜻합니다. 그래서 얘는 23mm 이렇게 주시고요. 자, 바깥쪽에 있는 이 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인데, 자, A, B가 아까 뭐였죠? A가 27mm고요. B도 여기 보시면은 파이 3이니까 양쪽을 더하면은 그냥 3mm죠. 그래서 27 더하기 3 해서 30mm가 되겠습니다. 30mm 이렇게 주시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뷰큐브에 홈 버튼 눌러서 돌출을 할 준비를 하시고요. 일단은 작성해서 돌출 주시고 공차 부분 요거부터 먼저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가 아까 3mm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칭으로 전체 길이 3mm 해서 양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일단 스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구성요소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고 스케치 폴더 안으로 들어가셔서 스케치를 살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애가 여기 바깥쪽에서 아래쪽에서 아래로 4mm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자, 작성 주시고요. 돌출. 여기 안쪽이 선택이 어려우니까 본체를 잠깐 숨긴 상태에서 자, 요 두 개입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돌출하기 위해서는 본체를 살린 상태에서 얘가 어디서부터요? 여기 밑바닥에서 아래로 4mm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발 지점이 여기 스케치 프로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객체로 바꾸시고요. 객체는 여기 밑에 있는 요 면을 뜻합니다. 4mm인데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거리값은 마이너스 4mm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그 다음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여기 있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밑에서부터 자, 밑에서 여기서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25m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돌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본체를 숨기시고요. 자, 이 면이 아니죠.
프로파일 선택이 잘못됐으니까 취소를 하시고, 자, 얘입니다. 얘를 선택하시고 돌출하기 전에 반드시 본체를 살린 상태에서 출발을 어디요? 자, 바닥에서 합니다. 시작을 객체로 바꾸시고 바닥면에서 자, 위로 얼마만큼? 25mm만큼 올라갑니다. 자, 25mm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3D 객체가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은 기본이 잘라내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잘라졌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죠? 접합을 해야 되겠죠.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확인 주시면은 자, 여기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 있죠. 필렛이 들어가 있는데 필렛 값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뭘 봐야 된다고요? 주석 R3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필렛 주시고 자, 모서리 또는 면을 선택을 하셔서 얼마만큼요? 3mm만큼 이렇게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주시고요. 자, 이제 스케치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스케치를 숨겨주시고요.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나요? 여기 이제 필렛이 들어가야 되죠. 필렛이 들어가야 되는데 B가 공차가 3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얼만큼 들어가야 되죠? 반인 1.5mm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필렛 주시고요. 자, 여기 주시고 값은 1.5 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게 됩니다. 확인. 자, 일단은 기본적인 모델링이 끝났고 여기에 이제 B번이 들어가 있죠. 자, B번이 들어갈 곳이 이 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스케치 작성 주시고 작성해서 문자 갑니다. 얘는 요 안에 가운데 들어가면 될 거니까요. 여기 있는 여기 점에서 이 점까지 클릭해서 요 안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25번이기 때문에 25 주시고요. 무조건 굵게 좌우점열, 상하점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글자가 너무 크죠. 그래서 높이는 한 8mm, 8mm보다 더 작게 줘야 되겠네요. 7mm. 이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확인. 스케치 마무리 빠져나오시고요. 다시 돌출로 이 번호를 마이너스 1mm만큼 깎아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되셨죠? 1번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대신 2번은 조금 복잡한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그리기 위해서 구성요소 2번을 활성화하시고요. 1번이 방해되기 때문에 자, 눈을 감겨서 숨겨주시고 좌표를 정렬해야 되기 때문에 뷰큐브에서 홈 버튼 눌러서 다시 정렬. 네, 그럼 도면 옮겨서 위치를 맞췄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 작성 주시고 얘도 평면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뷰큐브에서 평면도 나오는 평면 선택. 자, 스케치 작성 준비를 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원이 일단 3개고 여기는 사각형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중심 지름원 주시고요. 가운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주시고 먼저 원 크기부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해서 스케치 치수 주시고 제일 안쪽에 있는 애가 여기 파이 27입니다. 그래서 27mm 자, 이렇게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여기 점선 이 원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요? 여기죠,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애입니다. 그럼 얘는 크기가 지금 얼마죠? 지금 여기 안쪽에서 얘가 파이가 4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 반지름 2mm, 여기 반지름 2mm니까 4mm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작은 27에서 4mm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27 더하기 4 그러면 31mm가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여기 얘가 여기 제일 큰 애죠. 얘는 여기 36m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6mm 이렇게 해주시면은 일단은 원 3개는 완성이 됐고요. 자, 바깥쪽에는 사각형인데 얘는 보시다시피 40mm, 40mm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중심점이 여기하고 일치합니다. 작성해서 중심 직사각형 주시고요. 자, 중심에서 1, 자, 이렇게 벌려서 2, 이렇게 그리시고 난 다음에 치수를 맞춰줍니다. 작성해서 스케치 치수 주시고요. 자, 세로도 40, 가로도 40mm.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다 끝났죠? 자, 스케치 마무리 주십니다. 돌출을 하기 위해서 큐큐 홈 버튼 눌러서 이렇게 눕히고요. 작성해서 돌출 주시고 전체를 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애는 여기 구멍이니까 뺍니다. 빼고 요 높이가 얼마예요? 8mm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방향은 대칭. 전체 길이로 8mm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를 요만큼 파내야 되잖아요. 자, 파내야 되기 때문에 스케치가 사라졌습니다. 스케치를 다시 살려주시고 여기서 돌출 명령 주시고요. 예, 면 때문에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본체 숨기시고요. 파내는 애는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돌출 전에 반드시 본체를 살리시고 얘는 얼마요? 파이 4만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향은 대칭. 전체 길이 거리값은 4mm. 자, 그럼 내부가 이렇게 파여 나갔습니다. 확인 이렇게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위로 여기가 이렇게 위쪽으로는 지금 치수가 22에서 18을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는 10mm입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하죠. 여기서 다시 돌출을 주시고요. 밑에 있는 얘는 이렇게 밑면에서 아래로 돌출을 10mm만큼 하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본체를 잠깐 숨긴 상태에서 여기 바깥쪽에 해당하는 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본체를 살려주시고 얘가 어디서부터? 자, 밑면에서부터. 그럼 시작을 객체로 바꾸시고 이 밑에서부터 거리값은 반대니까 마이너스 10mm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이제 위로는 똑같죠? 여기 윗면에서 얼마만큼? 자, 22에서 18을 빼면 얼마인가요? 4mm인가요? 4mm를 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작성해서 돌출 주시고 본체 숨기시고요. 자, 요 두 개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본체를 다시 살린 상태에서 자, 시작을 프로파일 평면이 아니고 객체. 자, 여기 꼭대기에서 위로 4mm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요 형태는 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스케치가 할 일은 끝났기 때문에 자, 숨겨주시고요. 자, 요 안쪽에 지금 얘가 요런 면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바로 해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정해서 필렛 주시고요. 안쪽에 있는 면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지금 4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씩 깎여야 돼요? 반인 2mm씩 깎여야 되죠. 그래야지 동그랗게 4mm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2mm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근데 얘가 아니라고 하면요. 얘를 잘라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르는 방법은 아시죠? 검사해서 단면 분석 주셔가지고 자, 가운데 면으로 잘랐습니다.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수정해서 필렛 주시고요. 모서리 두 개 선택하세요. 자, 얘하고 그 다음에 여기잖아요.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가 R 값은 2니까 그래서 2mm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잘리게 됩니다. 확인. 어떤 방법을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단 분석을 숨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여기가 사각형이 필렛이 돌아가면서 10mm만큼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필렛 주시고요. 4개.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주시고 난 다음에 값은 10mm 이렇게 깎아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마지막으로 여기 아래 위도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필렛이 들어가 있는데 필렛 값은 얼마예요? R2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필렛 주시고요. 자, 이 면과 이 면을 선택을 해서 2mm 이렇게 깎아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여기가 이제 실제 치수를 이용하니까 예전에는요, 제가 여기 값을 측정이 약간 오차가 있어서 여기가 완전히 원형으로 바뀌었었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여기가 조금 이렇게 남아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은 다 끝났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1번 살려주시고요. 두 개를 다 보기 위해서 탑 구성 요소에서 얘를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홈 버튼 눌러가지고요. 자,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모델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가 뭐였죠? 일단은 여기 잘라서 공차,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양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잘라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분석해서 보겠습니다. 자, 분석해서 봤을 때 공차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가 각각 우리가 총 공차를 1mm였기 때문에 여기가 0.5mm, 0.5mm 이렇게 깎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차를 잘못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는 1번에서 줬었죠. 그래서 1번을 살리시고 일단은 분석도 숨기시고요. 2번은 일단 잠깐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차를 우리가 줬을 때, 자, 처음에 있는 여기죠. 여기가 아니고요. 스케치죠, 스케치. 자, 여기서 공차를 수정해야 되면은 어디를 해야 될까요? 이 바깥쪽에 있는, 자, 이 원이죠. 30mm입니다. 30이 아니라 얘가 이제 1mm 깎이면은 26mm가 되고요. 26 더하기 3 하면은 29가 되죠. 30mm가 아니라. 그래서 얘를 29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난 다음에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두 개를 다 살린 상태에서 자, 전체를 보고 본체를 잘라봤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상당히 넓어졌죠. 양쪽이 이렇게 굉장히 넓어져 가지고요.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요 사이에 거리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mm를 넘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검사해서 측정을 주시고요. 자, 이 면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거리값이 여기 0.562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쪽이 0.56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얼마예요? 1mm 넘어가죠. 초과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점 대상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mm를 초과하면 탈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잘못 공차를 주시면은 탈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해서 모델링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공차를 자, 바꾸는 건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30. 처음에 바꾼 것처럼 그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바꿔도 됩니다만은 그게 만약에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빽빽빽빽 해서 수정하시면은 나머지도 전부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볼까요? 자, 2번 전체 살린 상태에서 분석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꼭 조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기 있는 요 모양대로 자, 확인은 제일 처음에 이제 뭘 한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B번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필렛이나 챔프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요 모양이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델링은 다 끝났고요. 나중에 얘는 출력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서 출력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자, 분석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 사이에 서포트가 엄청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떼내기가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은, 이렇게 눕혀서 출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면을 눕히는 방향이 여기를 하든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바닥으로 주면은 여기 서포트가 달리는 면이 엄청 커지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여기 좁은 이쪽 방향을 해서 이렇게 눕혀서 출력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예, 이렇게 눕혀서 얘를 바닥으로 이렇게 출력하시는 게 훨씬, 예, 서포트 제거하고 움직이기, 예, 용이하다라는 거,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는 공차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하시고 모델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